저는 현재 24살이고요. 2년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고 바로 부동산에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주변에서 부동산 줄폐업한다더라. 조금 더 사회생활하고 30살은 돼서 공인중개사 해라. 너 나이로 공인중개사 하면 사람들이 뭘 믿고 계약을 하겠냐. 겁을 엄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딴 일을 하다가 결국 2년 전 부동산에 취업해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주변 어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시장은 정말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었고 지역에 잘하는 대표님들도 매일 최악이라는 말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환경의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3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대부분 고정적인 월급이 아니라 매출의 일정 비율에 따라 수입이 결정됩니다. 이러다 보니 수입이 들쑥날쑥하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죠. 거기에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직접 일을 해보며 깨달은 점은 계약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런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리할 줄 모른다면 버틸 수가 없겠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농담 섞어서 말씀하시는 격언인데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오래된 부동산의 사장님들이 제가 직접 공인중개사로 일을 해보니까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노하우가 궁금해서 저희 대표님이나 다른 부동산의 대표님들께 여쭤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었습니다. 각자 조금씩은 다르지만 본인만의 원칙이 있었는데요. 중개시장이 안 좋거나 몇 달 동안 계약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경험에서 얻어낸 원칙을 믿고 그냥 그대로 쭉 가시더라고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원칙을 믿고 쭉 하다 보면 결국 본인의 능력에 맞게 다시 성과가 수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몇 가지의 원칙들이 머릿속에 박혔는데요.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원칙 3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들 덕분에 중개업을 하면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결국 하는 만큼 벌 수 있다. 실행하는 게 답이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사람이 돼서 손님분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미팅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계약까지 이어지지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한 번은 몇 달 동안 매물도 보내드리면서 미팅도 여러 번 했던 손님분이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드리고 계약 의사까지 받고 가계약 계좌까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그렇게 가끔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정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세일즈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동네 실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손님의 변덕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돼서 이 눈앞에서 몇백만 원이 날아가는 광경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결국 계약은 운과 실력이 모두 따라줘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었는데 정말 머리가 띵했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실력의 영역과 운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은 이 운의 영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횟수를 늘리는 건데요. 횟수를 늘려 손님을 많이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 실력도 늘어날 테니까 일석이조였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제대로 이 문장을 제 피부로 와닿으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동산 중개업에서 횟수를 늘린다는 건 손님, 임차인, 임대인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저는 딱 2가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매물 작업이랑 온라인 마케팅, 이 2가지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연락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지만 결국 이 2가지를 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더라고요. 이 2가지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까지 옮기는 게 답이다라는 원칙이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2번째 원칙은 죽으란 법은 없다 입니다. 첫 번째 원칙과 많은 부분에서 이어지는 원칙인데 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다는 점입니다. 손님분들이 다들 짠 것처럼 문의가 없을 때는 다 같이 문의가 없다가 문의가 올 때는 정말 다 같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한두 달 동안 신규 문의도 없고 잔금도 다 떨어져서 엄청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루 종일 문의가 들어오고 미팅이 잡히더라고요. 이런 사이클을 몇 번 경험해보니 정말 죽으란 법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는데요. 이렇게 문의가 오는 사이클일 때 100%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문의가 없는 시즌 때 첫 번째 원칙에 두 가지 매물 작업과 온라인 마케팅을 세팅해 놓은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성장하지 않으면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입니다. 이 원칙은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중개업 시장은 결국 제가 하고 있는 지역에 아주 치열한 파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만큼 일을 지키면서 유지만 하려고 해도 시장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파이 자체가 점점 작아지는데, 잘하는 다른 부동산들은 점점 마케팅이다 뭐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제 밥그릇이 남아나질 않는 거죠. 결국에 중개업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제자리가 실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반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피부로 와닿지는 못했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임장을 갔다 왔었던 매물들이 실시간으로 계약이 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임대인분께서 내놓는다고 해서 손님 모셔서 가려고 연락을 드리면 이미 계약됐다고 하고, 정말 직방으로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중개 업무를 하는 것 외에 책도 읽고 강의도 찾아서 듣고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배워서 써먹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지키고 있는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이신데요. 유튜브나 카페, 뉴스 같은 곳에서는 공인중개사 힘들다라는 주제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그런 컨텐츠들이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회수나 반응들이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제 채널만큼은 그런 주제 말고 이왕 공인중개사 하기로 마음 먹은 거 더 잘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금 생산성 있는 주제의 영상들로 채널을 채워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